카프와 씹을 하겠습니다. 자, 카프와 씹이라고 하니까 지난 강의가 기억나는데 지난 강의에서도 카프하고 씹을 했었죠. 카프하고 씹이 뭐였죠? 잡다였죠. 잡다, 담다. 근데 이번에는 카프와 씹이 머리랍니다. 머리, 대가리랍니다. 대가리. 그러니까 똑같이 생긴 카프 씹가 어떨 때는 잡다로도 쓰이고 어떨 때는 머리로도 쓰인다는 거죠. 이런 게 우리가 어근으로 단어 공부할 때 약간씩 어려움을 유발하는 그런 요인이라고 볼 수 있죠. 많지는 않고요.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뒤에 또 뭐 HER 할 때 또 그럴 텐데요. 우리가 전강의인가 전전강의에서 센트 할 때 했던 기억이 나죠. CENT, 센트라는 게 노래 부른다는 뜻도 있지만 백이라는 뜻도 있었거든. 그죠? 그런 것처럼 카프하고 씹이 테이크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 헤드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이거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니까 꼭 좀 기억하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된 건가? 뭐 그런 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는데 기원이 달라요. 기원이. 라틴어에서 카페라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카페레. 이게 라틴어에서 잡다라는 뜻이었답니다. 또 라틴어에서 카푸트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라틴어에서 머리였답니다. 분명히 라틴어에서는 두 개가 다른 단어였겠지. 그렇죠? 근데 영어로 넘어오면서 또는 여러 가지 라틴어가 변형되는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프랑스어, 영어 이렇게 거치면서 요 CAP가 남은 거죠. 그죠? 또 CAP가 똑같이 CIP로 변형도 된 거고. 따라서 카페레 카프트에 값에 있던 카프가 같이 남다 보니까 영어로 볼 때는 똑같은 카프가 어떨 때는 잡다, 어떨 때는 대가리 이렇게 쓰이는 건데 우리가 이런 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지만 어쨌건 원래 기원이 달랐기 때문에 뜻이 다른 것이다. 요 정도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지? 왜? 우리가 어근으로 단어 외우고 있는데 왜 똑같은 어근이 뜻이 다른 거야? 그럼 사람이 헷갈리잖아. 아, 원래는 다른 말에서 기원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어요. 또 하나 첨부할 것은 지난번에 했던 카프와 시프는 시브나 셉트로 바뀌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이건 시브와 셉트로 바뀌는 경우는 없어요. 카프하고 씹만 있어. 그래서 그 점도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됐죠? 카프 씹이라는 특히 캅, CAP, 영어로 읽으면 캡이겠죠? 캡이라는 어근은 헤드의 뜻을 외우기가 굉장히 쉬워.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캡틴, 대장, 짱 아니야, 짱. 짱이 뭐야? 우두머리 아니야, 우두머리, 우두머리. 이게 짱 아니야. 우리나라 말도 쟤는 짱이야. 그럼 짱이야가 뭐야? 우두머리라는 뜻 아니야. 짱이야란 말도 이제 좀 사라졌죠? 짱이야 다음에 나온 말이 그 울트라 캡숑. 울트라 캡숑. 울트라 캡짱. 그 울트라 캡숑 할 때 그 캡. 이게 대가리 아니야, 대가리. 요새는 울트라 캡숑이라는 말도 잘 안 쓰는데 한때 굉장히 많이 썼죠. 요새는 뭐 합니까? 요새는 울트라 캡숑 안 쓰고 짱이야 그러나? 어쨌건 간에 자, 그때 울트라 캡숑 캡틴 할 때 캡. 이게 바로 머리의 캡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공부할 때 도움이 되겠죠. 캡틴은 너무 쉬운 거라서 뺐습니다. 캡틴까지 무슨 뭐. 자, 그럼 캐피털부터 해볼게요. 캐피털. 캐피털도 쉬운 거 아닙니까? 아니야. 이건 다이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야. 다이어 강의를 한번 또 한다면 다이어에서 꼭 나와야 될 단어죠. 네, 캐피털은 캡 뒤에 이렇게 붙은 거죠. 캐피털. 캐피털 중에서 우리가 아는 뜻 뭐 있어요? 한 나라의 캐피털이 뭐죠? 수도죠. 수도. 수도 한번 써볼까요? 수도할 때 이 숫자 무슨 숫자? 머리 숫자잖아. 그렇지. 우두머리 도시니까 수도지. 내가 뭐라 그랬죠? 중국 애들 영어 공부하기 쉽다 그랬지. 머리 그렇잖아. 머리 도시. 근데 말이죠. 캐피틀이 따라서 수도란 뜻으로 쓰이는데 그럼 원래 뜻은 뭐였을까? AL이 형용사형 어미니까 원래 뜻이 머리의 원래 그런 뜻이었겠지. 머리의. 그냥 머리의란 뜻이야. 여기서 많은 뜻이 파생된 거지. 머리의의 뜻이 여전히 현대 영어에서도 쓰이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capital punishment. 써놓으세요. capital punishment. 어떤 사람이 crime, 범죄를 저지르면 그 범죄에 대응해서 처벌을 가하는 게 현대 법체계라고 본다면 어떤 처벌이죠? 머리와 관련된 처벌이야. 머리를 자르는 처벌이죠. 무서워. 머리를 잘라버리면 뒤지죠? 오늘 왜 이렇게 비속어가 많이 나와? 머리를 자르면 죽죠? 머리를 자르는 형벌이니까 죽이는 형벌. 다시 말해서 사형이 되겠습니다. death penalty. capital punishment, death penalty. 내가 첫 강의 할 때 얘기했죠? 단어를 외울 때는
이런 구 또는 파생된 어떤 표현, 익스프레션으로 외우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capital punishment, death penalty, 머리 자르는 형벌, 캡이 머리 아니야. 그죠? 원래 뜻이 머리의 이런 뜻에서 시작됐습니다. 자, capital letter란 말 많이 들으셨죠? capital letter. capital letter는 수도에서 보낸 편지가 아니고 뭐죠? 대문자죠, 대문자. 일단 letter가 편지가 아니고 문자란 뜻이 있고요. capital은 대문자. 좀 대가 그럼 대가리 대자인가요? 아하, 한자 공부 안 하더니 대가리 대자가 뭐야? 큰 대자지. 그치? 좀 큰 대자는 그러면 머리가 큰 사람인가요? 그게 아니고 어떤 단어의 맨 앞대가리 아니야. 단어의 맨 앞대가리를 대문자로 하는 거 아니야. 맨 앞에 시작할 때. 문장 맨 앞에 시작하는 대가리 단어의 앞에 대문자 쓰는 거 아니야. 따라서 capital letter라고 한다 이거. 수도는 했죠 이미? 수도. 또 capital이라는 게 또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이거? capital? 네. 대문자로 쓰이고 수도로 쓰이고 머리의도 쓰이고 여기 나와 있듯이 자본금의 의미로도 쓰였죠. 자본금. 자본금 뭐야? 사업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하지. 돈이 으뜸가는 중요성을 띠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도 쓰이고 형용사로 주요한 으뜸이 전부 다 우두머리적인 중요성을 갖는다는 뜻이죠. 이런 식의 뜻으로 쭉 파생되는 거죠. 우리가 이 밑에 있는 단어들 쫙 보더라도 전부 캡이라는 게 머리에서 왔기 때문에 머리가 결국 가장 중요한 거 아니야? 우두머리가 제일 중요하잖아. 그래서 중요하다, 주요하다는 뜻이 많이 파생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캡을 한번 했습니다. 오른쪽에 지저분한 거는 확 지워버리겠습니다. 캐피털은 따라서 어근적으로 접근을 한번 한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다이어들을 같이 정리하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밑에 거기에서 파생된 per capita라는 표현이 있네요. per capita. per는 뭐뭐마다. 한자어로 하면 당이 되겠죠. 당. 가끔 말이죠. 뷔페 이런 데 가본 적 있냐? 거기 뷔페 얼마니? 두당 3만 원. 뭐 두당 18,000원. 두당 할 때 이 두자가 무슨 두자? 머리 두자 아니야. 두당. 그렇지? 두당이란 데 두당. 좀 한국말로 바꾸면 1인당. 두당도 한국말입니다. 1인당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per capita 다음에 이렇게 인컴이 붙게 되면 1인당 국민소득. 이렇게 per capita income 이렇게 씁니다. 따라서 per capita 1인당 두당이라고 외우면 더 편하겠죠?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1인당이라고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여기까지 했고요. 자, 그러면 capital하고 per capita 했습니다. per capita까지 했고, 그다음 두 번째 caprice가 나왔네요. caprice. 좀 어려운 거 나왔습니다. caprice는 그냥 뜻부터 외웁시다. 뜻이 뭐라고요? 변덕이라고 되어 있죠. 변덕스러운 게 caprice고요. caprice. 형용사형이 capricious라고 되어 있죠. 그죠? capricious. 변덕스러운. 둘 다 머리가 돼 있는데요. 요거는 옆에 써놓으세요. 꼭 어근으로 안 외워도 된다. 어근으로 외우는 게 좀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변덕을 하게 기억합니다. caprice. 많이 하다 보면 변덕이라고 느껴져요. 많이 외우다 보면. 변덕. 이건 형용사형이죠? OUS. OUS로 끝나는 형용사는 보통 두 번째 앞에 액센트가 있어요. 한 번, 두 번째 앞에. 그러니까 액센트가 변하지 않죠? caprice, capricious. 변덕스러운. 무조건 그냥 변덕으로 외우라고 했는데 괜히 좀 궁금해지지? 이게 왜 변덕이 됐을까? 학자들은 견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라틴어가 이탈리아어로 바뀐 상황에서 이탈리아어에 카프리치오라는 단어가 있었답니다. 지금도 있겠죠? 카프리치오. 이때 카프는 당연히 머리고요. 리치오는 뭐냐? 고슴도치래, 고슴도치. 따라서 카프리치오의 이탈리아 말의미가 고슴도치 대가리라는 뜻이래. 고슴도치 머리에는 털이 어떻게 나 있어? 쭈삣쭈삣하게 나 있지. 사람이 머리털이 곤두선다 그런 건 뭘 의미해요? 공포에 사로잡힌. 그렇죠? 공포에 사로잡힌. 또는 떨고 있는 그런 뜻이죠. 공포에 사로잡혀서 떨고 있으면 이렇다 저랬다 줏대없는 행동을 한다. 이런 의미에서 변덕이라는 뜻이 파생됐다고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언어학자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너무 힘들잖아. 그렇지? 어떤 견해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탈리아 말에 역시 카프라라는 말이 있는데요. 카프라.
카프라는 염소래, 염소. 염소 새끼가 굉장히 까불고 말이죠. 굉장히 변덕스럽답니다. 그래서 카프라라는 말에서 커프리스가 변덕스럽다는 말이 나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어쨌건 간에 우리로서는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내용이야. 그래서 그냥 커프리스 그러면 뭐 어근과 굳이 연결시키려면 뭐 대가리가 좀 자식이 말이야 좀 약하구만. 뭔가 나쁜 뜻이라는 건 좀 기억하면 되겠지. 대가리에 문제가 있어. 대가리에 문제가 있는 변덕스러운 놈. 그죠? 무조건 외우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무조건 외워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프가 뭐냐면 C프로 바뀌는데 C프로 바뀌는 첫 번째 프린시플부터 볼까요? 자, 프린시플. 자, 프린시플이 있고요. 프린시플. 자, 이렇게 쓰는 거 굉장히 헷갈려요. 프린시플이 또 있습니다. 프린시플. 자, 프린시플. 둘 다 어미가 붙었으니까 어근적, 어미적으로는 별로 차이가 없는 단어죠. 프린시플 그러면 명사로 원리, 원칙을 의미하고 이건 수능적으로 어휘 문제 날 가능성이 높죠. 비슷하게 생겼죠. 프린시플은 뭡니까? 뭐 주요한이라는 형용사 뜻으로 쓰이고 아까 머리가 있기 때문에 주요한 뜻으로 많이 쓴다 그랬죠. 학교의 뭐 교장님이라든가 어떤 모임의 짱이라든가 이런 게 프린시플이죠. 뭐 다른 의미로도 많이 써요. 예를 들면 말이죠. 금융적인 의미에서 이자가 붙는 원금을 또 프린시플로 해요. 이런 식으로 뜻이 많습니다. 그래서 프린시플은 잘 구별해야 돼요. 어쨌건 여기가 우두머리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우두머리 되는 이론, 원리, 원칙. 우두머리의 어떤 단체의 우두머리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어떤 학자들은 말이죠. 이게 라틴어 프린셉에서 온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인데요. 라틴어에서 프린셉도 어차피 머리, 주요한 그런 뜻이에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마찬가지고요. 프리는 first라는 뜻인데 몰라도 무방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건 머리가 있기 때문에 딴 것까지는 기억하지 마시고요. 아 머리가 있네. 그럼 머리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이거나 뭐 중요한 일이거나 중요한이거나 뭐 대충 중요한 이론이거나 그럼 대충 문맥 속에서 어휘 추론할 수 있겠죠. 문맥 속에서 뜻을 추론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어근이라는 것을 여러 번 우리가 해석 과정에서 느끼게 되죠. 하지만 이건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수능적으로 접근할 때 뜻의 정확한 차이를 알아두시고 접근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말이죠. 105번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요. 105번은 조금 105번부터 108번까지인데요. 조금 단어가 어렵네요. 한번 써보겠습니다. precipitate. 자, precipitate. 자, 이렇게 색깔 바꾸는 게 어렵다. 그렇지? 그냥 맨날 이렇게 쭉쭉쭉 쓰다가 이렇게 하는 게 어려운데 어쨌건 보기가 편하죠. 빨간색, 노란색 등을 이용해서 보기 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precipitate가 있고요. precipitation이 있고요. precipitation이 있고요. 다음에 precipice가 있습니다. precipice. 바쁘다. 자, 그 다음에 precipitous가 있습니다. precipitous. 와. 자, 됐습니다. 잘 보다시피 요거는 AT로 끝났으니까 형용사 아니면 동사일 텐데 뭔가 느낌적으로 동사라는 느낌이 들죠. 왜? TION이 유발되는 건 TION은 어떤 동사의 명사형인 경우가 많죠. 어떻게 만든다 그런 뜻이니까 요건 당연히 명사겠고요. TION도 동사인 경우도 있어요. 그죠? 주로 다 명사죠. precipice도 명사고요. precipitous는 OUS로 끝났으니까 형용사가 되겠죠. 이렇게 돼 있고요. 일단 이런 단어는 발음부터 정확하게 해야겠습니다. 4개가 전부 다 같은 단어에서 다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죠. 다 파생어입니다. 파생어 학습을 어근 학습과 결합시키는데 먼저 어근 얘기하기 전에 발음부터 해봅시다. AT는 두 번째 앞에 액센트예요. precipitate. 따라해봅시다. precipitate. 됐죠? 두 번째 precipitation이겠죠. TION은 바로 앞에 액센트가 있으니까 precipitation. 따라해봅시다. precipitation. 요거는 어떻게 되냐? 맨 앞에 있어요. precipice가 됩니다. precipice. 요거는 OUS니까 두 번째 앞 precipitous가 됐습니다. 아이고야 왔다리 갔다리 하네. 같이 한번 해볼게요. precipitate, precipitation, precipice, precipitous. 됐죠? TOUS는 발음이 터스가 되고요. TIOUS 있죠? ambitious. 이거는 셔스가 됩니다. 그래서 셔스, 터스 잘 구별하세요. 됐고요. 이건 지울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어근 분석을 해봅시다. pre라는 것은 말이죠. 보통 시간적으로 많이 쓰이죠. 시간적으로 쓰이면 before, 시간적으로 이전의 것을 말하죠. 예, 요거 이제 pre 나중에 또 나올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고요. 공간적으로도 가끔 쓰이는데요. 공간적으로 쓰이면 앞으로란 뜻이에요. 앞으로. 선생님, 이거는 이전이고요. 요거는 앞으로인데 어떻게 같은 단어가 하나는 전이 되고 하나는 앞이 돼요? 정반대 아니에요? 정반대가 아니죠. 한자 한번 써봐. 하하. 앞전자 아니야, 앞전자. 시간적으로 이전이란 말과 공간적으로 앞이란 말은 같은 말이라고. 그렇지? 공간적으로 앞이 되는 거야. 그러면 씹은 뭐라고요? 대가리래. 대가리 앞으로. 대가리 앞으로 하고 떨어진다는 얘기야. 여러분 말이요. 하늘을 날 때는 대가리가 쭉 앞으로 꼭 향하는 건 아니죠. 한번 절벽에서 떨어져 보세요. 분명히 무거운 대가리를 향해서 대가리가 기본적으로 그 방향을 향하면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곤두박질 친다, 떨어진다, 떨어뜨린다 원래 이런 뜻으로 쓰이던 겁니다. 사람이 그냥 걸어 내려갈 수도 있는데 절벽에서 떨어뜨리면 중력의 작용으로 굉장히 빨리 떨어지죠. 즉 대가리로 떨어지는 것은 곤두박질 치는 거고, 곤두박질 친다는 건 뭡니까? 그냥 서서히 내려온 게 아니고 급강하한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재촉한다, 어떤 일이 빨리 일어나게 한다, 이런 동사로도 많이 파생돼서 쓰입니다. 그죠? 그래서 형용사로도 쓰이는데요. 형용사형 어미로도 쓰이니까 급작스러운 이런 뜻으로도 쓰이고요. 대충 느낌이 오죠? 예, 서서히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대가리 받고 떨어지는 거니까 곤두박질 치는 것으로서 급작스럽고 뭔가를 재촉한다는 느낌으로 많이 쓰인다. 따라서 precipitation 그것의 명사형이니까 그렇게 하는 행위들을 의미하겠죠. 근데 precipitation이 실제 영어 지문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건 거기 내보세요. 세 번째에 있는 강수량. 강수량이 가장 많이 쓰여요. 뭐 투하, 낙하 다 쓰이지만 결국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는 강수 또는 강수량을 precipitation이라고 합니다. 토익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일기예보에서. 강수량이란 건 크게 세 가지를 말하는 건데요. 비하고요. 눈하고요. 뭘 더하면 강수입니까? 눈, 비, 또. 그렇지. 우박, 해요. 하나만 더 더한다면 눈과 비가 혼합해서 내리는 sleet, 진눈깨비도 더할 수도 있겠죠. 보통 눈, 비, 우박을 합쳐서 precipitation이라고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precipice는 말 그대로 대가리 받고 떨어지는 곳이야. 대가리 받고 떨어지는 곳. 절벽, 벼랑이 되겠습니다. precipice. 이거는 여기에 형용사형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절벽 벼랑에서, 그죠? 절벽 벼랑은 어떻습니까? 완만해요? 아니면 급해요? 급하죠. 그래서 급한, 그죠? 그래서 가파른. 영어로 steep의 뜻이 됩니다. 자, 한국말로는 다 다르지만 다 연관성이 있죠. 왜? 다 같은 파생어고 어근이 다 똑같기 때문에 대가리 받고 앞으로 이런 얘기야. 절벽에서 대가리 받고 떨어지면 빨리 떨어지지, 재촉하는 거지. 대가리 받고 떨어지는 곳이고 대가리 받고 떨어지는 그런 식의 경사면을 가리킨다. 다 들리지? 그런 식으로 한꺼번에 전체의 단어의 이미지를 갖고서 단어를 기억해야 돼요. 수능적으로 볼 때는 어떤 단어가 제일 나을 가능성이 높냐? 예,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너무 어렵다면 이거는 가능성이 좀 적고요. 이거 아니면 이거는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는 꼭 기억하시고 첫 번째, 네 번째는 뭐 까먹으면 까먹는 거지. 그죠? 근데 느낌은 기억나시겠죠? 절벽이 기억나니까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울트라 캡숑하고 관계 있는 캡이라는 어근을 바라봤고요. 같이 지문을 보면서 문맥 속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합시다. 1996년에 The amount of venture capital. 자, venture capital은 벤처 자본이죠. 벤처 자본이라는 것은 보통 기술적으로 뭔가 새롭거나 뭔가 신산업 분야에 투자하는 자본을 벤처 캐피탈이라고 하죠. 예,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인터넷 교육도 광의의 벤처 캐피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인터넷 교육이라는 게 생긴 지 10년도 안 됐죠. 그죠? 다 벤처 캐피탈 영역이라고 볼 수 있죠. 자, 96년에 벤처 캐피탈의 양이 fell 53% from the previous year. 과거보다 53% 떨어졌다. 그래서 어디로 떨어졌죠? to. 어떤 수치로? 2억 200만 달러 수치로 떨어졌다.
벤처 캐피탈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야. 자, 됐죠? 자, 됐고요. 여기서는 캐피털이 무슨 뜻?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종잣돈, 즉 자본을 의미한다. 경제학적 의미에서 자본이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개념으로 설명하는데요. 그냥 우리는 그냥 돈, 종잣돈, 자본 이렇게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It was the site of the ancient kingdom of Nepal. 네팔의 고대 왕국의 사이트, 현장, 부지, 그죠? 우리가 뭐 가끔 어디 가면 원래 절이 있었는데 절은 사라지고 절의 부지만 남아있는 경우 있죠. 뭡니까? 울산에 가면 말이죠. 가문사 탑이 있는데요. 거기가 가문사라는 원래 절이 있었죠. 그래서 절이 있었던 터를 뭐라 그래? 가문사지 그러거든요. 가문사지. 그래서 지라는 게 부지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사이트, 부지. 이거하고 전혀 관계없는데 이렇게 생긴 나라가 발음이 똑같죠. 사이트. 얘는 동사로 인용하다입니다. 인용하다. 제가 책을 만들 수 있다면 어근적으로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비슷하게 생긴 단어 이런 것도 한번 묶어서 강의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올해 과연 그 책을 다 만들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도 만들고 있는 책이 많아서. 예. 자, 뭐 시작만 해놓고 3페이지, 4페이지하고 중단되어 있는 책도 굉장히 많습니다. 부동산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it was the site of the ancient kingdom of Nepal. 네팔의 고대 왕국의 부지였고요. It is now the capital of Nepal. 네팔의 지금 뭐다? 대가리, 우두머리가 된 도시다. 수도란 얘기죠. 네팔의 수도는 어디죠? 카트만두죠. 카트만두. 네팔에 최근에 재헌의회 선거가 있었습니다. 네팔은 지금까지도 왕국이야. 아직도 왕국들이 많아요. 사우디도 왕국 아닙니까? 왕국은 민주주의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죠. 최초의 재헌의회 선거.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구성하는 국민의회가 생겼죠. 그 선거를 해갖고 아주 참 특이하게도 모택동을 따르는 정당이 제1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택동 노선을 따르는, 예, 그래서 뭐 세계 여러 가지 그 통신사들이 막 급전을 막 때리고 막 그랬었죠.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3번 classic art 고전적 예술은 was the art of necessity. 자, necessity는 필연성 또는 필요 그런 뜻이죠. 어떤 의미일까 하는 건 뒤에 보면 나오겠죠. 반대 내용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뜻이 결정되겠죠. But modern romantic art. 하지만 현대 낭만 예술은 bear가 지니다라는 뜻이 있죠. 담다. 뭘 지니고 있죠? 스탬프, 도장 찍는 거니까 낙인입니다. 낙인. 소에다가 낙인 찍죠. 무슨 낙인을 갖고 있죠? caprice. caprice 뭐죠? 변덕스러움과. 그럼 찬스는 뭐겠어요? 기회가 아니고 우연성이겠죠. 따라서 여기서도 필연성의 뜻이라고 보면 되겠죠. 고전 예술은 나름대로 필연적인 법칙성을 갖고 있는 예술이었는데 현대 낭만 예술은 아주 변덕스럽고 우연성에 지배되고 있다. 현대 사회의 변화를 예술이 담고 있죠. 예, 추상화라든가 뭐 입체화라든가 더 전반적으로 그렇죠. 4번 As love without esteem is capricious and volatile. Esteem without love is unenthusiastic and cold. As 뭐뭐인 것처럼 뭐뭐 같이 그런 식으로 비유 비교할 때 쓰죠. 비유 비교할 때 쓰는 as 접선다. Love without esteem 여기까지 주어져. esteem은 존중이죠. 존경해도 됩니다. 존중이 없는 사랑은 capricious 변덕스럽고 volatile. 자, volatile 또는 volatile 휘발성이라는 뜻이야. 휘발성. 휘발성 액체가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뚜껑을 열어놓으면 샥 날아가 버리죠. 샥 날아가 버린다는 뜻이야. 그게 뭡니까? 존경 없는 사랑은 변덕스럽고 쉽게 날아간다는 얘기죠. 쉽게 날아가는 게 뭐야? 그만큼 덧없는 것이다. 트랜션트 일시적인 것이다. 이건 뭡니까? 어떤 동물적 욕망의 분출에 불과한 거죠. 그 인간에 대해서 존경하지 않으면서 느끼는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성호르몬의 분비에 불과하다는 거야. 그 성호르몬이라는 거 얼마나 더덥고 변덕스럽겠어. 그치? 다른 또 자극 대상하면 다른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사랑이 없어지겠죠. 그런 얘기야. 두 번째. 사랑이 없는 존중. 존경은 해. 하지만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뭡니까? 아주 싸늘하죠, 그거는. 그래, 너 잘났다, 이거지. 예. unenthusiastic. 열정이 없고 아주 냉담한. 차가운 그런 사랑, 그런 존경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어떤 사람에 대한 사랑과 존중이 결합할 때 뜨거우면서도 안정적인 존중이 가능하다. 관계가 가능하다.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됐고요. 5번. Today the boomerang. 자, boomerang. 자, boomerang은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이 원래 던지던 그런 무기라는요. Today the boomerang is used by college lecturers. college lecturers, 대학교 강사들이죠. lecture가 강연이니까. lecturer. R만 붙이면 되겠죠. E로 끝났으니까 강사를 의미합니다. 뭐 instructor라고도 하죠. instructor. 대학교 강사들이 부메랑이라는 용어를 어떤 의미로 사용하냐면 to demonstrate the principles of aerodynamics. 꼭 강사만이 아니고 대학교 교수진들을 다 표현한다고 의미해도 되겠네요. 뭘 demonstrate? 보여주기 위해서 principle, 원리. 뭐의 원리? aero, 공기란 뜻이고 dynamic은 동학이죠. 그러니까 공기, 동학, 공기, 역학이 있지. 또는 항공역학, 항공역학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부메랑의 원리를 갖고 설명한다. 항공역학에는 전혀 모르니까 뭔가 돌아오는 어떤 그런 항공역학의 원리가 있나 보죠. 전 모르니까 물어보지 마세요. 예. 혹시 아시는 기계공학과 교수 계시면 기계공학과 교수한테 물어보십시오. 자, 공대 중에서는 참 기계공학이 공학대의 아주 꽃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전자공학 이런 거는 말이죠. 막 하고 싶은 분들은 계속 하세요. 전자공학은 굉장히요. 주기가 짧답니다. 한 3년에서 5년 지나면 전부 낡은 기술이 된대요. 그래서 기껏 공부해야 또 계속 새로 공부해야 되는 게 굉장히 힘든답니다. 근데 기계공학은 그거보다 훨씬 숨이 길대요. 그리고 아무리 세계가 발전한다고 해서 기계가 없어지겠어? 아무리 전자가 발전하고 디지털이 발전해도 디지털과 전자에 기반이 되는 하드웨어는 다 기계거든. 그래서 기계공학은 아마 해가 지지 않는 공학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기계공학 좋은 공학입니다. 6번. He eventually became principal surgeon of the French army. principal이 surgeon을 꾸며주니까 형용사로 쓰였죠? 어쨌건 대가리니까 주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주요한 chief. chief도 대가리라는 뜻이죠 원래. chief. 예. 그는 결국 대가리 의사가 되었다. 수석 의사가 된 거죠. 프랑스 군대의 수석 의사. 군대 의사니까 뭡니까? 군의관이죠. 프랑스 군대 수석 군의관이 되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의사는 뭐라고 표현하죠? physician이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의사들은 보통 감기 치료 정도를 주로 하죠. 따라서 약물 치료를 중심으로 하는 내과 의사가 바로 physician이죠. 내과 의사의 의미가 내부를 한다는 게 아니죠. 뼈는 그러면 뭐 외부냐? 내부냐? 뼈 하는 건 외과라 그러잖아요. 내과의 의미는 약물로 치료한다는 얘기예요. 외과의 의미는 뭡니까? 수술로 치료한다는 얘기예요. 수술로. surgery. 그죠? 군대는 감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폭탄이 터지고 칼에 배 같고 전부 외상들이죠. 전부 수술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surgeon. 군의관은 기본적으로 surgeon이 되겠습니다. His vice. 그의 악덕이 precipitated him into the disaster. 그를 재앙으로 어떻게 했을까? 몰고 갔겠지. 어떻게 몰고 갔을까? 빠르게 몰고 갔을까? 느리게 몰고 갔을까? 빠르게 몰고 갔겠지. 왜? 대가리 받고 떨어지니까. 뭔가 대가리 받고 떨어지는 건 추락을 의미하는 거니까 좋은 것으로 변화할 때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것으로 변화할 때 쓴다 이거. 이게 뭐지? In the last 5 days, 지난 5년 동안 we've had 3 inches of precipitation. 이렇게 예문에서 강수량이 가장 많이 나와. 3인치의 강수량이 왔다. 네, 굉장히 많이 왔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한 8cm 정도 왔네요. 뭐 일반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요. 9번. His business is on the edge of a precipice. On the edge of. 노란색 해볼까요? On the edge of. 예. 뭐뭐의 가장자리에 있다는 얘기죠. 뭐뭐의 가장자리에 있다. 뭐의 가장자리? 절벽 가장자리래. 따라서 벼랑 끝에 서 있다는 얘기죠. 벼랑 끝에 서 있다. 여기까지가 벼랑 끝에 서 있다. 어떤 거야? 위기 상황이라는 얘기죠. In a crisis. 벼랑 끝에 서 있으면 남은 건 뭐야? 떨어지는 것밖에 없잖아요. 10번. Humans are responsible for, be responsible for 뭐뭐에 책임이 있다. 인간이 뭐에 책임이 있죠? This precipitous decline of elephants. precipitous를 모르더라도 decline이 하락이니까. 코끼리가 하락한 거지. 코끼리가 하락한 곳에, 코끼리 수가 줄어든 곳에 인간이 책임이 있다. 그러면 되지 뭐. 이 단어 모른다고 뭐 독해 안 되겠어. 이 단어는 좀 어려우니까 몰라도 된다 그랬지. 어떻게? 아주 가파르게 하락했다. 서서히 하락한 게 아니고 완만하게 하락한 게 아니고 가파르게 하락했다는 의미에서 precipitous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오늘은 울트라 캡 쪽에서 연유한 건 아니고 거기서 연상될 수 있는 캡
대가리에 해당하는 어근들이 붙어있는 단어들을 점검했다.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car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car, char 하겠습니다. car가 기본형이고 char가 변형인데요. car의 뭐냐? 제목 보셨죠? car은 car. 쉬워. car는 car라고. 예, car가 원래 뜻이 원래 뭐 나르다, 싣다, 또 자동차 이죠. 그래서 자동차가 있기 전에 뭐가 있었겠어요? 마차가 있었겠죠. 마차, 탈 것. 마차에 사람이나 짐을 태워서 실어서 또 운반하겠죠. 그래서 싣는다, 운반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car, 차, 탈 것, 차, 마차, 싣는다, 운반한다. 대충 그런 의미가 되면 대충 됩니다. 하나씩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carriage가 됐습니다. carriage, C-A-R을 쓰고요. R을 한 번 더 쓰고 carriage가 되겠죠. carriage. it는 대표적인 또 명사형 어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carriage 그러면 싣는 것, 사람을 싣거나 물건을 싣는 것 그런 뜻이죠. 탈 것이죠. 탈 것. 원래 carriage가 쓰였을 때 원래 뜻이 마차고 지금도 마차로 주로 쓰입니다. 미국 영어에서는 말이죠. 유모차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쨌건 다 차잖아. 차. 그렇지. 다 차야. 말이 모는 차건 그냥 차건 아니면 사람이 아기를 모는 차건 뭔가를 실어서 운반하는 것이 전부 카다 이거. 베이비 캐리지의 약칭이었죠. 베이비 캐리지. 이런 것을 캐리지라고 한다. 이죠. 예. 또는 어떤 거를 운반하는 행위 뭐 이런 것들도 캐리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컨베이언스의 뜻이겠죠. 컨베이언스. 이런 정도의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carriage 됐고요. 자, 두 번째 carrier가 됐네요. carrier. car가 또 있고요. carrier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carrier 하면 말이죠. 몇 년 전에 굉장히 몇 년 전이라 십몇 년 동안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있었던 스타크래프트라는 오락이 생각이 나죠. 스타크래프트는 저는 사실 뭐 제일 쉬운 종족밖에 못합니다. 프로토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유닛은 캐리어였죠. 캐리어가 뭐냐고 수업 시간에 한번 물어봤더니 어떤 학생이 날파리요. 나한테 뒤지게 맞았습니다. 날파리. 여학생들 잘 모를 수가 있는데요. 캐리어라는 유니트가 딱 나오면 말이죠. 그 캐리어 안에 있던 날파리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게 막 날아다니면서 막 공격을 하거든요. 사실 캐리어가 날파리래. 그게 아니고 날파리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날파리가 타고 있잖아. 그 타고 있는 얘가 캐리어지 왜 날파리가 캐리어냐? 그죠? 캐리어의 말 그대로 캐리에서 온다는 거겠죠. 캐리, 휴대하다, 나르다 아니야. 캐리하는 주체 아니야. 캐리하는 주체. 그죠? 그래서 캐리하는 주체니까 나르는 사람 또는 나르는 도구 얘가 뭘 나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가 될 수 있는데요. 하늘을 통해서 사람을 나르는 비행기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런 운송회사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특히 해군상에서 비행기를 나르고 있으면서 비행기의 이착륙을 돕는 비행기 나르는 운반도구 뭐죠? 항공모함을 의미합니다. 항공모함은 aircraft carrier의 준말이겠죠. 에어크래프트를 휴대하고 있는 주체. 그래서 항공모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뜻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 기억을 못한다 하더라도 문맥을 보다 보면 뭔가를 캐리하고 있는 놈인가 보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캐리하고 있는 게 특별히 나쁜 경우도 있는데 얘가 뭔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휴대하고 있거나 또는 어떤 세균을 휴대하고 있어. 그럼 뭡니까? 보균자 또는 보균체. 모스키토가 말라리아 균을 갖고 있는 캐리어다. 이런 식의 의미로 쓰일 수도 있겠죠. 캐리어가 유전자에 쓰면 보균자는 보인자도 돼요. 내가 그러면 생명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럼 내가 생명 유전자의 캐리어가 되겠습니다. 다 느낌 오죠? 뭔가를 나르고 운반하고 갖고 싣고 있는 거 이게 전부 캐리어야.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career가 나왔습니다. career 그러면 말이죠. 우리가 career 그러면 보통 직업이라든가 또는 그 사람의 생애, 인생의 궤적을 말하죠. 커리어의 원래 뜻은 뭔가 하면 카가 다니는 길을 말해요.
즉 마차가 다니는 길, 마차 다니는 길 또는 마차 경주하는 경주로 이런 것을 원래 의미하고 있다가 19세기에 들어오면서 이런 뜻으로까지 발전했어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마차 경주를 한번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마차가 확 달리면 마차 자국이 막 나겠지? 이게 내 인생의 뭐야? 인생의 자국이야. 인생의 트랙이라고. 인생의 트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일하는 트랙이 제일 중요하잖아. 그래서 마차의 트랙으로부터 인생의 트랙 또는 일의 트랙을 의미하는 뜻으로 뜻이 발전되어 왔다. 알겠죠? 그래서 career. 액센트가 뒤에 있습니다. 이건 carrier. carriage인데 얘는 career. 액센트가 두 번째 있으니까 발음도 정확히 해주세요. car는 이 정도로 하고요. 차를 좀 해볼까요? 차. 자, 여기 좀 지워볼까요? 여기 이제 들어오니까 쓸 데가 없죠? 차는 말이죠. 딱 여기서 두 단어만 나오는데요. 이 두 단어가 너무너무 많이 쓰이는 단어죠. 영어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단어. charge와 discharge입니다. charge는 char 밑에 g가 붙은 거고요. 자, discharge는 charge를 쓴 다음에 거기에 this가 붙은 것이 되죠. 자, 먼저 this부터 얘기하면 접두사 this가 처음 나오는 것 같네요. 접두사 this는 그냥 반대말일 수가 있어요. 그냥 반대말. 정직이 honesty죠. honesty. 부정직은 뭡니까? dishonesty. 이게 그냥 반대말. 또는 반대 행동일 수 있어요. 반대 행동. 그죠? 반대 행동. 그죠? 또는 어떤 거를 제거한다. 이런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의미로 쓰였냐? 2번 뜻으로 쓰였어요. charge의 행동에 반대 동작을 하는 게 전부 discharge야. 따라서 charge의 뜻을 알고 있다면 discharge의 뜻도 쉽게 알 수가 있고요. charge는 일단 동사로 쓰이는 뜻도 굉장히 많죠. 명사로 쓰이는 뜻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기억을 할 수 있는데요. 먼저 charge의 어근부터 먼저 한번 체크해보면 char의 뜻이 뭐예요? 뭐? 자동차, 마차. 마차에 뭔다고요? 싣는다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싣는다. 로드.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뜻이 싣다예요. 싣다. 뭘 실어? 짐을 실는 거죠. 짐을. 그죠? 짐을 실다. 근데 짐이라는 게 우리나라 말도 마찬가지야. 실제 물리적인 짐도 있지만 심적인 짐도 있죠. 예. 제가 나한테 짐을 지우네. 아, 부담을 지울 때도 charge라고 할 수 있어요. 부담을 지우다. 부담이라는 게 꼭 심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내가 노동을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을 지울 수도 있죠. 그럼 뭡니까? 책임을 지우다, 의무를 부과하다, 책임을 부과하다. 다 뭔가를 실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그런 것만 실는 게 아니고 이런 것도 실을 수가 있어. 뭐냐? 어떤 사람의 청구서에다가 요금을 딱 실어서 주는 거야. 이 돈 내! 뭐 하는 거야? 청구하는 거지. 어떤 사람한테 돈을 내야 될 부담을 지운 거야. 그런 얘기지? 또 실는다는데 이번에는 내가 충전용 건전지에 전기를 실었어. 전기를 거기다 실었어. 그럼 뭐냐? 바로 충전하답니다. 대포라든가 총에 내가 탄알이나 탄창 같은 걸 실었어. 뭐야? 장전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많은 뜻으로 파생될 수가 있습니다. 책에 보니까 무슨 뜻이 하나 더 있어요? 돌격하다는 뜻이 있죠. 돌격하다. 돌격하다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뜻이냐? 많은 학자들이 좀 싸우기도 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여기서 나왔다고 봅니다. 돌격하다. 총에다가 장전하고 돌격하겠죠. 공격의 느낌이 드니까 여기서 유래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 축구 많이 해보셨어요? 골키퍼가 공을 잡으려고 붕 떴는데 골키퍼한테 들이받았어. 그럼 골키퍼 뭐라 그래? 골키퍼 차징이라 그러지? 골키퍼한테 돌격했다는 얘기야. 그게 골키퍼 차징이야. 차지의 동명사죠. 자,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도 안 어려워. 짐을 실른다, 심적인 부담을 실른다, 어떤 의무를 실른다, 돈을 낼 의무를 실른다, 전기를 실른다, 그 다음에 탄약을 실른다. 다 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명사 뜻은 뭐냐? 이것과 관계된 모든 명사 뜻이 있어요. 뭘 실는 거야? 짐을 실는 거지. charge. 수화물. 그치? 수화물. 그 다음 뭐야? 책임. 그죠? 또는 의무. 여러분 이런 표현 압니까? take charge of라는 표현 알아요?
또는 be in charge of 뭐다요? 뭐뭐를 책임지다, 뭐뭐를 관리하다는 뜻이야. 책임지다, 관리하다. 책임. 청구된 게 뭔데? 청구된 요금. charge, 요금이라는 뜻을 많이 쓰죠? 충전된 거, 전하. 전하량이 어떻게 된다, 그죠? 전기의 양을 전하라, 그죠? 수하물 전하. 그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뭐 장전, 돌격, 모든 명사 뜻이 다 쓰이니까 동사로도 다 쓰이고 명사로도 다 쓰이니까 뜻이 뭐 엄청나게 많은 것이. 근데 외우기 쉽죠? 이게 어근을 통한 단어한 기법의 뭔가 놀라운 효과다 이거야. 이걸 그 하나씩 배우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쉽다. 로드 하나면 다 돼. 그러면 말이죠. charge가 이 수많은 뜻을 다 외웠지만 discharge도 또 외워야 되느냐? 그거 아니지. 반대 동작인 것만 기억하면 돼. do the opposite of야. 반대 동작. 짐을 실는 거에 반대 동작 뭐야? 짐을 내리는 거지 뭐. 그죠? 어떤 부담을 지우다가 부담을 해제해뒀어. 그럼 뭡니까? 면제하는 거지. 면제하다. 책임을 부과하는 게 뭔가 하기 싫은 책임이면 그로부터 면제받는 건 좋은 거겠지. 근데 책임이 그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었어. 근데 그 책임으로부터 이 사람을 해제시켰어. 그럼 뭡니까? 해고하는 거죠. 해고하다. 해고하다. 방출하다. 에? 이건 나쁜 거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군대 의무로부터 디스차지 되면 말하자면 군대 의무로부터 해제시키는 거니까 퇴역시키는 거거든요. 지금 말하자면 군대 소집 면제시켜주거나 군대에서 제대시켜주는 거지. 예. 근데 그게 아니고 자기 직장에서 의무 책임으로도 면제시키면 해고당한 거죠. 그죠? 충전에 청구죠. 청구의 반대는 뭐겠어? 청구된 돈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빚을 갚는 거지, 그치? 빚을 갚다. discharge. 다 갚아서 이제 면제하는 거야. 그죠? 충전된 건전지를 오래 쓰면 뭡니까? 방전되잖아, 방전. 탄약을 장전했다 뭐 하는 거야? 발사. 그렇지. 방출하듯이 총알을 발사하는 거야. 사람을 방출, 총알을 방출. 느낌 오죠? 다 설명이 된다고. 한국말로 외우면 전혀 이해가 안 되지만 unload, 실었던 거를 내린다. 이 on도 반대 동작이거든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다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특히 해고 방출할 때 어떤 군대라든가 말이죠. 감옥이라든가 또는 병원 같은 데서 퇴원시킨다 할 때도 discharge를 많이 쓴다는 거. 이런 것 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 안 해도 이것과 관계된 명사의 뜻들도 다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명사 뜻이 쫙 있다. 좀 많이 쓰이는 게 있고 적게 쓰이는 게 있을 뿐이지 다 있다고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은 말이죠. car고 차를 설명하는 와중에 charge와 discharge라는 너무너무 대표적인 다이어가 나오는데 이 수많은 뜻이 전부 하나의 어근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놀라운 결과를 우리가 봤어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서 싣는 것과 내리는 것을 이미징하면서 반드시 꼭 외워주셔야 한다. 알겠죠? 예문 봅시다. They went into town. 그들은 타운으로 갔는데 in a borrowed carriage. carriage의 원래 의미가 마차, 지금도 마차의 의미로 제일 많이 쓰입니다. carriage. 어떤 사람의 행동 거지를 의미하는 뜻도 있어요. 그 사람이 carry하고 다니는 모양새죠. 내가 내 몸에 어떤 거동, 행동 거지, 어떤 모양새, 그죠? 이런 것을 carriage라고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마차입니다. 빌린 마차를 타고 타운에 갔다. There is probability that 어떤 확률이 있냐? 어떤 확률이 있나 하면 we will come across. 자, come across. 우연히 만나다. 얘가 왜 우연히 만나다냐? 한번 보세요. 얘가 이렇게 오고 내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 참 만날 가능성이 높죠. 얘는 이렇게 오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가고 있어. 참 만나기 어려워요. 똑같이 가야 탁 만나지. 얘가 조금만 일찍 가면 에라! 그죠? across란 건 cross, 십자가에서 온 거니까 서로 교차한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굉장히 만나기 어렵다는 느낌이 다 오죠. 우연히 만나답니다. virus carrier. 아까 얘기했죠? 캐리하고 있는 주체는 전부 캐리어야. 아기를 캐리하고 있건 또는 승객을 캐리하고 있건 그죠? 여기서 뭐다?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캐리하고 있죠. 바이러스 보균자죠. 바이러스 보균자를 만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어디서? 거기서. We believe your future career will benefit from the same effort. 여기까지 해볼까요? 우리는 믿습니다. 당신의 장차 갖게 될 직업이
분명히 benefit from 뭐뭐로부터 이익을 얻을 것이다. benefit가 동사로 쓰였네요. 뭐로부터? same effort. 그와 똑같은 노력을 했을 때 그 노력으로부터 뭔가 얻는 게 있을 것이다. 그게 어떤 노력인데? 관계대명사절 보이죠? You've devoted to your academic work. 그죠? 당신이 devoted to 뭐요? 헌신하다죠. 헌신하다. devote 바치다죠. devote A to B. 노란색으로 표현할까요? devote A to B. A를 B에 바치다. A를 B에 헌신하다. 목적어 A가 빠져 있는데 이 A가 뭐냐? 관계대명사 대시죠. 그 노력이잖아. 그 노력을 어디에 바친다? 당신의 학업에 바친다. 이것도 내붙일까요? 학술적 일이니까 네가 학업에 쏟는 바로 그런 노력, 그것이 분명히 나중에 직업생활을 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차가 지나간 자국, 인생이 지나간 자국, 직업적인 인생이 지나가는 자국. 알겠죠? 4번. National Galleries in Washington. 워싱턴의 국립미술가들은 maintained, 유지되는데 뭐로? At public expense. 자, public expense. 공공경비죠. 공공경비로 유지가 된다. This is considered necessary. 이것은 매우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것이 뭐죠? 앞문장 전체죠. 매우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투부정사 뭐 하기 위해서? present. 선사하기 위해서. The best works of art. 자, works of art. 예술작품이죠. work이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가장 훌륭한 예술작품을 누구한테 선사해? 모든 사람에게 선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free of charge. 무료로라는 뜻이죠. 무료로. 요때 free는 형용사가 아니고 부사입니다. 그냥 줄여서 free라고 해도 되고요. 원래 free는 free of charge의 준말이죠. 요때 charge가 뭡니까? 명사로 쓰인 거겠죠? 전치사 뒤에서 왔으니까 무슨 뜻? 요금, 청구하다의 명사 요금의 뜻이다. 무료로 운영되는 게 충분히 의미가 있는 일이다. 5번. The captain gave the order. 캡틴은 order, 어떤 지시를 내렸는데 어떤 지시 내용이냐? Discharge the cargo, 짐을 charge했던 거를 discharge 하라는 지시죠. 짐을 내려라, 짐을 부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지시를 내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car하고 차인데 car가 그냥 car이기 때문에 자동차가 뭐냐? 타는 거 아니냐? 탈 것 아니냐? 탈 것의 뜻, 탄다는 것은 뭐냐? 사람과 짐을 실는다는 뜻, 운반한다는 뜻, 이런 뜻을 갖고 있었던 car와 차를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또 굉장히 거대한 어근 중에 하나인 seed sess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